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매양리 미군 사격장인데 지금은 아주 리모델링도 하고 기념관으로 잘 꾸며져 가지고 우리 훌륭하신 해설사님 와서 이렇게 뵈니까 또 저하고 동년배이시네. 훌륭하신 분들 해설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먼저 환영드립니다. 이곳은 매양리 평화기념관으로 화성 특례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원래는 이곳은 그 미군이 우리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2005년도까지 약 한 50년 동안 실제 전투기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쿠니 사격 훈련장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쿠니 에어츠 그라운드 거너리 레인지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대지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주한 미군에 속해 있는 모든 전투기와 공격 헬기들이 이곳에 와서 밤낮으로 폭탄도 쏘고 그다음 기관총도 쏘고 한 아주 소음이 요란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6.25가 끝난 후에 이곳에서 전쟁은 우리나라 전쟁은 끝났지만 이곳에는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폭탄 소리와 소음이 진동하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약도에 보시게 되면 일본서도 6번까지 이 건물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우수 건축물 자산으로 등재된 그러한 건물이겠어.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곳이 바로 6개 동이 지금 현재 전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40년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제 직업은 통번역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대 그 사격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제가 미군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킨 관제 장교 임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든 소음을 잘 견디고 살았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방위 국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다 삶을 포기하는 식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소음이 너무 진동하고 밤낮으로 이제 쿵쾅 뜨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다음 스트레스에 살던 그런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군 공군기지가 폐쇄되는 직전까지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애환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사관으로 마을분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이 역사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장교 막사가 있고요. 그 다음 생활관으로서 저것은 행정사무실, 그 다음에 또 그 식당,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시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보게 되면은 또 체력 관련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지는 어디냐면은 관제탑이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올라가게 되면 3층에 관제탑이 있는데 그 관제탑에서 여기에 모든 그 훈련 과정을 감독했던, 통제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모든 것을 답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훈련했던 비행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투기들, 이게 각종 전투기죠. 저 밖에 보시게 되면 저기 전투기가 2개가 있는데 저건 한국 공군이 소유했던 그 F5하고 팬통기입니다. F4. 그 다음에 저쪽에 황새끼가 걸려 있는데요. 사격장이 시작하기 전 2시간 전에 저 황새끼를 개양하게 되면 모든 어민과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사격 출입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혀 들어오실 수가 없는 장소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유로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관람도 하실 수 있고 옛날에 미국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마을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겪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첩조망이 지금 이렇게 두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영내 첩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사격장은 거의 한 1000만 평 가까운, 1000만 평은 안 되지만 바다와 육지를 파악하게 되면 100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폭탄이 보통 뭐 한 2km에서 연습용으로는 2km에서 약 한 3톤까지 되는 그런 폭탄이 여기서 투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훈련용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는 실제
철폭탄이 들어있지 않고 세면으로 채운 그런 무게만 맞춘 그런 쇳덩어리를 떨어뜨린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전쟁 동안 방문한 그런 그 장소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은 계급은 뭘로? 예, 저는 군인이 아니었고 민간이었습니다. 아 민간인. 민간인으로서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참 어려운데요. 네. 이곳은 그 미군인이 대대급이었거든요. 네. 대대장이 중령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1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인 직원들이 45명이 근무해서 한 60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인원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은 인원 우선 보병 수가 채워져야 되겠지만 여기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임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 동안을 통번역권을 하면서 한인 직원이 필요한 모든 그 훈련에 필요한 그 규정을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다 알다 보니까 원래는 모든 통제는 그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만 할 수 있던 직업이었는데 그 자리였는데 그것을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전투기 숫자 줄고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민간인에게 그 이양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상부에 것은 제가 최초로 태평양 지구 사령부에 최초로 그 레인지 컨트롤 오피서라는 그 직무를 저한테 맡겨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활주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에서 훈련만 하는, 그래서 보통 하루에 40대에서 60대 정도의 전투기들이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편대가 보통 2대에서 늑대, 4대가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선회를 하기 위해서도 폭탄을 하는데 레인지 컨트롤 오피서 RCO라는 직책은 육안으로 비행기를 확인을 하고 공격 명령을 해서 안전하게 폭탄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여기는 그 기록 사격을 했기 때문에 전투 조종사를 평가하는 그러한 그 평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 포탄이나 실탄이 그 범위 밖에 나가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격한 그 전투기들을 그 적진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시켰던 그런 A급 사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표적을 만들어 놓고요. 시계 방향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표적을 5m 안에 들어가면 명중이고요. 그 다음에 50m에 떨어지면은 50m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0m의 그 바운드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채점할 때 채점원들이 스코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책을 수치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25m에 8시 방향, 25m에 10시 방향, 25m에 그 다음에 6시 방향,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점하고 만약에 5m 안에 들어가면 명중이라고 해서 그 전투기 조종사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그런 사격장인데, 저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 표적으로 사용했던 농섬, 섬도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는 지금 표적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기관총을 쏘는 그런 그 기관총 타겟가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구두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일정이 좋은지 아주 최고 훌륭하신 우리 동연배 선생님을 만나 뵈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한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운영을 하려면. 그런 저는 그런 100% 서울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조종사들을 그것도 한국인이 그 사람들 직접 통제한 그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셔요. 아이고 대단하셔요. 근데 이게 만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데 올려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예건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비밀이 될 기밀이 될 사항은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죠. 비밀된 사항 하나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봐봐. 아까 저 여자 선생님 오시면 여기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찍어주시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여기 눌러야 되잖아요, 그쵸? 예? 눌러요? 아니 눌러졌어. 눌러졌어요? 예. 예. 아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예. 당기들 네. 이 선생님 팔짱 좀 끼워봐.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좋아요, 오늘 아주.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나 뵙고 이 매양리에 대한 역사를 오늘 잘 공부하고 갑니다. 이 많은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근무했던 당시에 예. 아마 이때가 제가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같은데요. 진짜 젊은 그때 미남이시네. 제가 그 시흥 민간인이었지만 제복을 입고 아. 이렇게 관제탑에서 무전기를 들고 사격 명령을 했던 그런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대 막 근데 저희 부대는 원래 황색 모자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오산 공군기지가 이제 거기 2개 비행대대가 있고요. 군산에 2개 대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군산 부대에서 모자를 하나 보내주면서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부대 조종사들이 와서 훈련할 지금 이 모자 쓰고서 한 1km 좀 한 900m 정도 되는 서쪽에 위치했거든요. 이제 표적은 이건데요. 표적은 이건데. 저 큰 섬이요? 예, 큰 섬이 표적이 거기다 이제 폭탄도 떨어뜨리고 기관총 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들이 이곳을 이제 훈련하러 비행기로 오게 되면 이제 오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레도는 조종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기가 혹시 나쁘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 상단에다가 구조물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구조를 세르다가 된 구조물에다가 이 타워식으로 거기다가 양은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쉽게 잡힐 수 있는 그 반사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레이더 리플렉터라는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조종사들이 남쪽에서부터 들어오면서 표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겟으로나 하면 거기서부터 표면장에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그 기상 감독관하고 이제 그 교신을 하면서 타겟을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서쪽으로다가 바다 쪽으로다가 선회를 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피치압이라고 합니다. 이사라는 거죠. 비행기가 넉 대가 이렇게 포메이션으로 들어왔다가 하나가 나가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가는데 15초 간격으로 쏘가지고 나갑니다. 하나가 나간 후에 15초 후에 또 2번기가 나오고 그러면 더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완전히 비행기가 15초 간격을 유지합니다. 15초 간격을. 그래서 나중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저기까지가 직선 거리로 몇 메타라고요? 1.6km. 1.6km.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사람들은 해리로 따르잖아요. 1해리라고 하거든요. 1해리니까 1.6km. 그렇죠. 그러니까 관제탑으로부터 농성부 표적까지가 1.6km. 미국 사람들이 해리로 쓰고 1해리라고 네, 한국 사람 메타로 쓰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보통 피트, 야드, 그렇죠. 그 해리로 따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평수도 이 사람들은 에이커로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화 생각하고 하면은 점점 폭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저 동성애 여기 어디가 왔습니다. 예, 동성애. 그래서 수업입니다. 동성애 축이었습니다. 폭탄이 이렇게 배게 있는 거예요. 예, 동성애. 이거 다 수능하고. 이제 학교가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애함이 이 육상리 할 때 저기 앞에다가 저기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드래긴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붙여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드래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끌려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이름도 지어놓고 이 안에서 우리 직원들 오고 미국 사람들 오고 주말에 같이 파티도 하고 또 뭐 여기 벽난로에 음식도 즐겨가면서 여가를 즐겼던 그런 아름다운 장소였는데 어쨌든
주말을 거의 다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곳 한번 와보시죠. 지금 이것이 실제 폭탄입니다. 실제 폭탄. 가장 가벼운. 비행기에서 투하한 폭탄 중에 가장 가벼운 폭탄이 바로 이게 마크 106라고 하는 폭탄인데요. 지금 이 여인 보시죠. 이 여인을 동상을 만드는 이유는 1967년도에 실제 임산부셨던 여성분이 바다에 나가서 등산을 하다가 뛰어서 등산을 하다가 사격장 바운드리 밖에서 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폭탄을 맞아가지고 현장을 직선했어요. 이게 제가 그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폭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사격장 범위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남편에게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경비직을 배려한 그래서 같이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그 남편의 근무인도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하는데 이 폭탄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폭탄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이 사격장은 두 개 사격장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바다 사격장은 물론 재래식 폭탄도 훈련을 했지만 거기는 핵무기 투하 연습장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핵무기가 아니라 연습용이죠. 그래서 핵무기는 내가 만약에 핵을 던지고 가게 되면, 쏘고 가게 되면 나도 죽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도망가는 시간을 벌이면서 폭탄을 천천히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탄은 가장 가벼운 걸 해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바람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은 앞뒤부터 갑니다. 바람명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람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그동안 전투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폭탄이 가장 훈련한 폭탄 중에 가벼운 그런 마크 106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전투기가 훈련을 하는 곳이 사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격장에는 폭탄과 기관총 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격장은 세 분류로다가 나눠집니다. A급 사격장, B급 사격장, C급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럼 급이라는 거 이기 전에 훈련하는 상태가 틀리는 겁니다. 형태가 틀리는 겁니다. A급 사격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군인이 0점 사격을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훈련 모습이 A급 사격장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사격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중에서 임의대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관측자 또 통제관의 감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명령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 못한다, 발사할 수 있냐, 못하느냐를 명령을 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A급 사격으로서 이 관제탑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제탑에서 이제 RCO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저 위에 앉아서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조종사만이 이 앞 건물이 관제탑이랍니다. 3층입니다. 네. 그래서 조종사만이, 전투 중에 조종사만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부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종사들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다. 비행기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민간에게도 이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이것이 시험을 거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과연 타겟을 식별했느냐, 확인했느냐, 그 다음에 비행기가 마저 발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일직선이 됐느냐, 표적을 향하고 있느냐, 이럴 때 제가 명령을 합니다. 투하 명령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안전치가 않으면 어버트 시킵니다. 예, 이탈하라고 합니다. 놓지 않고와 일치되지 않은 선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버트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포탄을 놓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이 관제탑이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층, 2층, 3층이 나눠져 있는데,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상 관측자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우리 통신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사격장을 하나 운영하려면 그 주파수가 4개 정도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주파수, 예비 주파수, 비상 주파수, 그 다음에 다른 UHF가 없는 VHF 프리퀀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4개를 운영한 그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층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상대, 그 다음에 통신대, 그 다음에 이제 2층이 채점실입니다. 채점실. 예. 보통 사격장을 운영하려면, 채점을 하려면
이런 곳이 세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주 타워가 되는 곳이 관제탑이 되는 곳이고 보조 관제탑이 2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쪽 바다 해상 사격을 할 적에는 바다 쪽에 이런 타워가 하나 서 있고요. 육지 사격을 할 적에는 육지에 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 3인으로 그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도 그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쪽 바닷가에도 스코프를 가진 그 채점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훈련용이기 때문에 연막탄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일단 딱 떨어지게 탄착하게 되면 앞에 그 내관이 있어가지고 내관을 터치문으로 해서 뒤에 연기가 확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연기가 나오죠. 바람이 쓸 적은 연기가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떨어진 탄착 지점을 전화기로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 이 2층 채점실에서 그걸 받고 그걸 삼각대에다 딱 맞춰보거나 아니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거리와 시계 방향이 정확히 채점이 돼서 바로 그 채점을 조종사에게도 알려주고 나중에 기록해서 각 대대의 훈련소에 알리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전투 조종사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그 기관총 훈련을 할 적에는 그 포장이 그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이유는 1개 편대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타겟을 설정해 줍니다. 그 관제관이. 그러면은 1번은 1번 타겟, 2번은 2번 타겟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비행기가 몇 대가 오면서? 4대가 오면서. 4대가. 1개 편대 훈련할 때 1개 편대가 최고 4대뿐이 못합니다. 1개 편대가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개 그 첫 번째 비행기는 편대장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타겟을 구분해서 1번, 2번, 3번, 4번 자기 타겟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타겟 앞에 이런 그 마이크가 서 있어가지고 그걸 음파 탐지기라고 합니다. 예. 음파 탐지기에 대해서 이 마이크를 보조하는 그 무덤이 서 있습니다. 예. 무덤 뒤에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에 지나가는 것을 채점을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관제탑의 그 컴퓨터처럼 네. 그 숫자로다가 아랍의 숫자로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통 그 평가를 받을 때 100발을 가지고 쏩니다. 그래서 F-16 같은 경우는 2번, 그 다음에 A-10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느리니까 3번. 이렇게 해서 보통 그 발칸 포알은 1분에 6,000발을 쏩니다. 그 다음에 A-10기 30mm 포탄은 4,000발 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발을 가지고는 뭐 잠깐 땡기면 그냥 20-30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100발을 2번에 나눠서 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2바퀴 도는 거죠. 2바퀴. 비행기마다 2바퀴씩 도서 나가면서는 그러면은 100발 중에 25%가 맞아야 4분의 1이 맞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발 중에 20발이 맞았다? 그럼 불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25발 이상을 맞췄는데 주로 잘 맞히는 사람은 뭐 7, 80%도 맞춰요. 물론 100%는 아니고 왜냐면 예. 벗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기록 사격을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농섬에는 모든 포탄을 훈련을 할 때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채점을 해줬다는 거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통제관이 제가 그 점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기록을 또 대대에 보내주는.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받는 보통 비행기 한 편 내가서 훈련하는데 보통 포탄을 6개 내지 12개 가지고 옵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12개 가지고 올 거고요. 그냥 평가를 받으러 올 적은 6번을 가지고 옵니다. 6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보통 1개 편대 가서 훈련하는데 15분에서 30분의 시간을 거쳐서 되게 배정된 시간에 훈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했던 그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오늘 선생님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4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제가 처음에는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예.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종사들의 그 감축을 한 후에 이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제 민간인에게 이 자리를 이양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바로 조종사들만이 할 수 있던 전투기 조종사들만이 할 수 있던 업무를 저는 제3국인 저 한국인에게 이 자리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사격장이 폐쇄될 때까지 2005년도까지 제가 이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전일성입니다. 전일성님. 예.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네. 예.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원본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생년월일이 이제 죄송하지만 묻기가 어려운데
몇 년생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정확히 해방동인데요. 예. 제가 아이고 해방동이 뭐 저하고 그렇습니다. 동갑이시네. 해방동인데 제가 호적상에 아이고 악사운드예요. 예, 해방동이. 예. 1945년. 실제는 해방동입니다. 예. 옛날 호적은 전부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을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 잡힐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해서 호적을 올렸기 때문에 네, 전부 옛날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의 실정을 그냥 이렇게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교과서고 교육입니다. 교육. 저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예.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국방을 위해서 이 부대가 꼭 필요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국방을 지키기 위한 시설물이었지만 사실은 어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저는 뭐 현지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감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시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매양립 분들의 아픔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그 부대가 존재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왜 이런 그 기념관을 만들게 되는가를 상세히 좀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이것을 그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이건 하나 우리나라의 큰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예, 역사.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 아픔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할 만한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 즐거이 좀 들러보시고요. 네네네네. 이 포탄 잔해들은 네. 지난 50여 년 그러니까 이제 미군 전투기에서 네. 투하했던 그 포탄 종류들이에요. 아, 예. 각도 연대별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 2000년대 이렇게 연도별로 다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푸주간 아시죠? 정육점. 네네네네. 고기를 걸어놓은 것 같은. 아, 네, 그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떤 그 매항리 주민들의 극과 극인 그런 삶을 이제 표현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54개 구간으로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54년을 예. 뜻하는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뭐 50년대 투하됐던 포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앞에 저렇게 그 바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네네. 저거는 이제 낙하산 줄이에요. 아, 낙하산 줄. 이게 감독님 저기죠. 이게 핵연수 포탄. 핵연수 포탄이에요. 핵연수 포탄 모조 포탄이죠. 아, 핵모종.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핵포탄 투하 이제 훈련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저 낙하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그 임신부 여인이 그 현장에서 즉사하셨던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모형이거든요. 가장 가벼운 그 2kg 조금 넘는 2.5kg 정도 되는 그 포탄이거든요. 네네. 저항을 많이 받으라고 앞이 묵숙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좀 안 죽으려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에 띄워놓고 자기는 이탈하면서 저항을 해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낙하산이 펴지는 거죠, 저게. 네. 일단 그 한국 전투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은 낙하산 피지 않는 상태에서 또 가잖아요. 네. 그럼 비행기는 어디서 상승했냐면 한 8km 밖에서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쭉 떠가잖아요. 그냥 게다가 한 3초, 5초 하면서 이게 가다가 낙하산이 확 펴집니다. 그럼 낙하산이 펴지면 마치 낙하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그 내려오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전투기님이 멀리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은 필 펴지는 겁니다. 예. 그 위치를 추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게 위치가 아니라 속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저 핵포탄을 투하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핵폭탄이 폭발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저기 투하한 전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 투하한 전투기가 안전거리까지 빠져나간 아, 다음에 떨어지도록 천천히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폭발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포탄을 투하한 전투기가 안전거리까지 빠져나갔을 때에 이 폭발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천천히 떨어지도록 낙하산이 장착이 되어 아, 그런 역할을 하고만요. 그렇죠. 예. 그 여기 보면 워낙 많은 포탄이 이제 투하됐기 때문에 이게 포탄을 네. 꿰뚫은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 종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 종이 약 한 460kg 정도 되는 그런 그 실폭탄인데 50년대에 투하됐던 폭탄인데 이제 뇌관을 빼고 폭약을 빼낸 다음에 마을에 종으로 사용하던 거예요. 460kg가 나가요? 그렇죠. 이게 한 1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니까. 대단하구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네. 앰프 시설이 마을에 관에 돼 있어서 어떤 마을에 대수가 그렇죠. 있으면 공지사항을 앰프를 통해서 알리지만 뿔발판에가 보면 되겠죠. 옛날에는 여수는 이게 그 전기세 안 돼 종으로, 있으니까 그 종을 쳐서 예. 마을에 어떤 대수가 있으면 종을 쳐서 예,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불이 나면 불난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종이 있는 곳을 막 달려가서 종을 막 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들판에 새라든 집안에 있던 이제 주민들이 달려나와서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 나와서 같이 물을 담아다 불을 끄고 하는 이런 평화의 종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저희들도 저 시골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동네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불이요 그러면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달려와서 그 화재 진압을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때는 인심이 정말 좋았고 시골 인심이 네네 그렇습니다. 단결도 잘 되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집에서 수집해서 이제 저 빨간 깃발은 이제 여기 그 폭격을 알리는 폭격을 시작하기 전에 예. 마을 8군데에 저거를 개항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 깃발을 보고 네. 오늘 폭격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받아줘도 이제 가지 못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지를 보통 몇 개나 되십니까? 예? 180개요? 많네 많아. 정말 정성 들여서 여기 그래서 제가 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예. 이 절구도 오래됐지만 돌도 수억 년 그 묻혀있던 돌이네요. 보니까 아이고 수억 년이 아니고 수십억 년이겠지만 아이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미군 전투기가 이제 야간 폭격을 하기 위해서 네. 상공에서 이제 조명탄을 투하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조명탄에 이제 이 부품이 이제 그 자동화돼 있어서 타이머에 의해서 딱 이게 전문가되죠. 그 껍데기 예. 타피가 예. 분리해서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불 밝히면 이제 목표물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폭격하는 건데, 근데 토요일을 폭격하지 않은 날 이제 농섬 주변 갸프를 가면 이게 무수히 많이 떨어져 탄피가. 예. 그럼 이제 주민들이 주다가 직접 이렇게 뭐 다라라든가 생활용품. 물통 뭐 이런 버리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 그렇죠. 타피 껍데기를 조명탄 껍데기. 조명탄 심지어는 이렇게 떠올치는 시로. 시루도. 왜냐면 옛날에는 이 모든 그 생활용품이 옹기였잖아요. 옹기, 그렇죠, 옹기. 되게 무겁고 깨지기 쉽고. 그러죠. 근데 이건 가볍고 깨지도 않고. 나 저건 처음 보네. 나도. 그렇죠. 시루만 처음 봤어. 그렇죠. 예. 또 이제 이 낙하산은 그 주민들 주다가 이제 이불호청 베갯잎 또는 저 곡식 담는 자루 이제 그 깨나 콩 담는 자루. 예. 심지어는 우리 매학년 어머니들이 여기다 물감 들여서 속옷으로도 만들어 입었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왜냐면 이제 그 옷감이 이 광목이라 피부에 닿으면 거칠잖아요. 저 또 세탁하기도 불편하고. 예. 근데 이거는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탁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아주 이걸 즐겨 사용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 텐트 문화가 시작되기 전에 야외 나가면 텐트로도 이용했어요. 그렇지. 이거 펼쳐놓고 텐트막으로.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넓고. 예. 그리고 참고로요. 이 조명탄 이거 밝기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1 밀리언 촉광이라고 했습니다. 1 밀리언 캔들라이트. 네. 그건 뭐냐면
이 조명탄 하나가 촛불 100만 개의 촉광을 밝힌다 그랬어요. 참고로 하시죠. 예.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1 million candlelight. 그래서 100만 촉광. 이게 하나가. 그런데요, 훈련할 때 이제 다 쏘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안 가져가요, 그래요. 대부분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렇지. 그때 한 15개 놓을 때가 있어요. 와, 이건 완전 대낮이야. 아유, 어떤 때는 뭐 24개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완전 대낮이요. 여기 그렇죠. 낮이야, 낮. 그래서 요거 주변에 알지만, 아, 그렇게 밝았구나. 알겠습니다. 저도 67년에 월남을 갔거든요. 오. 다낭항에 딱 도착해서 배가 정박해 있어요. 하루 종일 자는데 공중에서 낙하산 그렇게 뭐야 조명탄이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여기를 죽으러 왔는구나. 그 어떤 그 심정이 그렇지.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에어본 플레어라고 해가지고 이 낙하산이 있는가 하면 지상에 쏘는, 그 다음에 ground firing illumina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상에서 박격포처럼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짧아. 한 1분이면 다 타버려요. 근데 이건 한 5분 정도 지속이 그렇죠. 높은 데서 살살 내려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와. 저 조명탄 하나가 촛불 100만 개. 100만 촉광. 100만 촉광이라고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들은 사실이니까 1 million candlelight. 1 million candlelight은 촉광이잖아요. 1 million. 그렇죠. 하여튼 뭐 그 농섬 너머에 토화돼도 이 동네 안에까지 그냥 아주 개미 새끼가 나보일 정도로 화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상도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왜냐면 이거를 불발탄이 있거든요. 이게 안 빠진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네가만 잡으면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체를 하다가 불안에 물도 여러 번 났죠. 그렇죠. 그럼요. 화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근처만 가도 이게 팽만척광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혀서 지게 받침으로 그렇지, 지게 받침으로 쓰고. 녹이 안 쓰잖아, 우선. 녹이 안 쓰잖아. 하여튼 지혜로운 거지, 뭐. 이 핵폭탄 낙하산 줄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밀빵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뱅이라고 합니다. 외뱅. 우리나라 철문전에 이런 것이 보급이 안 될 때 여기서는 엄청난 값어치 있었던 겁니다. 외뱅. 그래서 외뱅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질기고 얼마나 질겨요, 저게. 그럼요. 이것도 돌 대신 도끼다 대신 이거 했었네. 외뱅이네. 기관총 탄 이거는 기관총 탄인가요? 이게 그 관역. 타켓. 그치.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맞아요. 옛날 우리 타겟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형상화해서 맞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바닥도 그걸 타켓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명리의 그 굵은 역사가 이렇게 그러네. 탄피하고 총알로 연간 250일, 54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50일 동안 훈련했는데 제가 기록에 보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훈련하시겠다고 포상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 한 대가 적진하게 되면 원소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종류는 다르지만 기관총에서 사격하는 그 탄알 크고 적은 건 그 화기가 다 다르고 탄알
그렇지. A탱크에서 샀던 것이고요. 이게 탱크가 맞게 되면 탱크가 녹습니다, 녹어. 그냥 엿가락처럼 들어가면 그냥 녹아가지고 팍 터지는 게 엿처럼. 이야. 왜 그러냐면 요 앞부분에 요게 지금 양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양은 내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라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실전용은. 그 우라늄이 탱크 딱 맞자마자 그냥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순간적인 열에서. 예. 화약은 이 안에 있지만 어. 이 탄두에 그 우라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용을 안 했고요. 우라늄 큰일 나지. 예. 그래서 양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래서 쉽게 깨지는. 그래서 요 끝이 요거만큼의 그 양은 우라늄이 들어갔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네. 저건 이제 20mm 파탄 포알. 저건 F-16에서 썼던 거고요. 이게 A-탱크가 쏜 그 탱크 킬러. 예. 네. 아,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6.25 상언을 아주 100% 체감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우리 저 위원장님은 더 잘하시죠. 왜냐면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저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많으셨지. 그럼요. 와. 이것도 전부 포탄, 포탄을 이렇게 해서 전부. 부대 상승에 대한 비용은 다 저렇게 야, 이것도 사설로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많은 뭐 비용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하신 것 같네요. 훌륭하신 분들이네. 정말 오늘 와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만나뵙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전부 다 포탄입니다. 아, 실탄. 이거네, 이거. 이거네. 맞아. 근데 기억나네. 이게 보니까. 기억나네. 그거 있었죠. 소변기. 예. 이게 이제 빈라덴. 네네. 아, 빈라덴. 빈라덴. 아, 예. 그래요? 그때 그 이라크 전 할 때 예.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라크 빈라덴 그 소변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희 부대 썼던 겁니다. 예? 저희 부대 여기 미국 남자 화장실 썼던 부대에서 거예요. 썼던 건데요. 아, 미군인들이 장난스럽게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 빈라덴 거기다가 손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아, 빈라덴. 예. 그렇게 나쁜 말로 대가리에다 오줌 싸버리자. 바로 그거죠. 이제 기억나요. 보니까 야, 이 원수 대가리에 오줌을 싸자. 야,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이게 저기 저 마르셀 듀시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작품 샘. 네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형상화한 거거든요. 폭탄 맞았더니 자욱들이 전부 다 이게. 100여 년 전에 그 작품이 세계적인 항아리에도 이렇게. 그런 아주 야, 항아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통탄을 뚫고 나갔는데도 항아리 자체는 깨지질 않고 구멍만 났네요. 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항아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저게 이제 저 컨테이너 지붕. 예. 네. 이게 아까 저기 그 매달려 있는 그 포탄. 이제 뇌가 빼고 이게 한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폭탄에 네. 용도는 똑같지만 달리 쓰는 방법이 많았잖아요. 이 앞에 내관 앞에 거기다가 스마트라는 넣었어요. 그래서 눈을 넣었다니까. 그래서 스마트 방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눈을 넣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보고 쫓아간다. 거기에 뭐냐면 레이저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 한강다리를 하나 폭파하려면은 수백 발을 갖다 폭발을 했는데도 한강다리 안 끊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방이만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헬기나 전투기가 멀리 적진 밖에서 예를 들어 뭐 5km, 8km 밖에서 숨어 있다가 전투기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전투기가 표적을 발견하고 그걸 쏘려면 조준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거. 그러니까는 보조하는 헬기나 전투기가 멀리서 레이저 쏴주는 거예요. 그 레이저 쏴 때 저희는 훈련할 때 그걸 봤어요. 안경이 있습니다. 그게 불빛이 일반 불빛은 이게 포지지만 그 레이저 불빛은 코헤런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포지지 않는 붉은색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그 안경을 쓰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비행기가 그걸 쏘고 있는 걸 보여요. 그 불빛이 쫙 흩어지다가 그냥 일면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타겟에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투기가 공중에서 오면서 그 사람들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포탄기가 던져. 예,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저 불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밤이라고 했어요.
이 마켓이나 뭐막 예. 80이랑 다 그거 내관을 장치할 수 있는 네네. 눈을 그 눈이라는 거. 그런지 레이저. 레이저를 쏴주면 레이저 불빛. 불빛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 아시죠? 예. 물론 명칭은 다 똑같아. 예.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탄 용도가 틀려진다니까. 어. 한 방에 나가는 거야, 한 방에. 어. 한 방에. 네네. 그래서 레이저 아이. 네. 눈. 그래서 전에 그 보면 그 레이저 사격 한다고 예, 예. 하면 그 마을 방송 방송했잖아요. 마을 방송 안내 방송했어요. 상상했죠. 보지 말라고. 저희가 조심한 게 때문에 뭐냐면 지시가 내려왔어요. 만조 때는 하지 마라. 왜냐면 이 물 파고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파도가 치잖아. 그럼 이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만조 때는 하지 마라. 어. 그리고 저녁에만 해라. 밤에다 뭐 취침 시간에 그렇지. 바깥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만 허용을 했어요. 낮은 안 했어. 낮은 안 했어. 그리고 만조 때는 안 했어. 밤에도. 네네. 네. 그래서 조수표 보고 훈련을 시켰다니까. 네네네. 그럼요. 그거 조심하세요. 예. 네. 근데 저희 그 채점하는 사람이나 네. 저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변경까지도 농촌 보지 말라고 했고 그냥 우리는 봐야 되니까 네. 채점하는 그 안경을 꼭 쓰겠어요. 보호 안경을. 와, 잘해놓으셨네. 그때 본 거는 장난감이었네. 예, 그렇죠. 예. 이제 보면 뿌리마커 풀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투기가 로켓포를 어. 저 관역을 향해서 쏴서 이제 날아가는 이걸 이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이제 여기들 오면 이제 요즘에는 드론으로 다 찍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아. 일부러 이렇게 지붕 아, 위에다 지금 계잖아. 예. 그 저기다 이제 쿤이 예. 해서 이제 그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으로 위원장님, 그거 쟤들 누가 명인지 아세요? 제가 명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요. 그래서 예. 마을분들에게 간곡히 그 호소한 게 뭐냐면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수집하지 마십시오. 공동으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공동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조를 편성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제가 매양이 1위에 피해가 제일 많으니까 매양이 1위에 3개 조. 그 다음에 매양이 1위는 좀 피해가 적으니까 2개 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건학교 운영상 그렇지. 불안을 위한 다 손해보는 학생들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재건중학교 1개조 그래서 6개조를 편성합니다. 오. 제가 제안한 거예요. 아. 양봉규 그 위원장님하고 예. 백영기 그 위원장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생활지도자. 네네네. 그 제가 한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이런 거는 옛날에 공을 담폈던 아, 이건 이제 벽시. 예, 벽시 이제 그 벽시가 상하지 않아야 이듬해 봄에 뿌리잖아요. 설치해놓고 이제 한정으로 사용하던 거. 예. 이 포탄 종류도 어마어마하고 크고 작은 탄환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꽃비금 같은 거. 그렇죠. 그럼요. 위원장님 이거를 육지마다 바다에 야간에 할 때는 구멍을 다 막았어요. 비닐로다가. 그리고 이 안에 연탄불 펴놨습니다. 아까 빈라덴 빈라덴 그 이라크 잡기 위해서 미군이 갑자기 훈련을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때만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우체국 그때 한참 우리가 온도로다가 그 분홍색 달린 그 연탄불 있죠. 그렇죠. 그거 3단짜리 그거를 2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할 거냐 하니까 그걸 그 연추적 이런 거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2개 사다가 그거를 연탄불에 비춰서 갖다가 우선 육지 살찌를 놓고 훈련했어요. 다 막은 거예요. 연탄 말라. 근데 가면 아셨죠? 그걸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